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20일입니다. 두산중공업, 오늘은 리뷰 말고 전체적인 소식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뭐 1150원 올라서 25,000원 정도, 2만 중반에 자리를 좀 잡았고요. 거래량은 이제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이렇게 감소를 했다가 주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이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고 다시 한번 5일선을 태우면서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26,000원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요 라인을 이제 뚫었을 때는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평선들이 21선이 거의 다 올라왔고, 이 지지 라인과 거의 터치하는 지점에서 조금 상방으로 틀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있고요. 좀 더 지켜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이제 아래에서 원래 이제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여유롭게 이제 지켜보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규로 들어가시더라도 저는 이제 10% 이상의 그 수익을 얻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아니더라도 제2의 종목이 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은 진입보다는 좀 더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해 소식 하나와 그 다음에 이 두산인프라코아가 이제 곧 이 두산중공업으로 주식이 배당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떼게 되는데요. 그 세금과 관련해서 약간 이런 주식 주가의 흐름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소식부터 그럼 좀 전해드릴까요? 주말에 좀 나온 소식인데요. 자, 문승욱 이 장관님이죠. 산업부 장관님께서 이제 18일에 체코를 방문해서 안드레이 비비시 총리와 카렐 히블리책 이제 산업통상부 장관과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체코 원전에 대해서 찌라시가 아닌 찌라시 그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뉴스가 뿌려지고 있고요. 이 체코 원전 수주를 무조건 하겠다라는 이 정부의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탈원전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 원전 산업이 타격을 많이 받았다라고 아무래도 여론 쪽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제 조금 이 탈원전 정책에서 SMR 쪽으로 이제 개발을 진행하는 그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은 부족하다라는 모순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반드시 따내야 되는 그런 원자력 수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맞게 이렇게 공을 좀 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체코 원자력 협회죠.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 신고리 3, 4, 5기였나요? 그것도 이제 짓고 있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모델에 대해서 AMP였나요? 1200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그게 이제 UAE 쪽에서 납품이 되어서 잘 이제 진행되는 것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죠. 한국이 건설한 아랍에미리트 UAE 원전은 계획된 예산과 공기를 준수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하면서 이 체코 원전 사업에 적정한 예산을 들여서 시공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체코 원전에 대해서 건설 비용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비해서 2분의 1 수준이고요. 미국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낮은 대신에 뭐 성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이렇게 UAE 원전 성공 사례를 들면서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고 뭐 미국이 수주를 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결국 이제 협력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수주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먹거리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체코 원전을 수주하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있을 그 여러 가지 수주량들이 있죠. 사우디도 이제 원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였죠? 이라크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이제 러시아도 붙어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기술이 좋아서 아직까지는 뭐 검토가 빠르게 되고 있진 않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국가들이 지금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크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면담에서 이 바비시 총리는 한국이 체코 입장에서 안보 리스크가 없고 중국과 러시아의 체코 원전 사업 참여에 반대한 야당들도 한국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입찰 참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이제 가격 경쟁력까지 있기 때문에 유리한 선점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체코 내에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스터빈, 두산 스코다죠. 그런 걸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코 내에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산업 이 투자를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가 알파로 이 원자력 수주를 또 진행을 할 수 있지 않나, 협력을 강조를 해서요. 그래서 원자력 수주를 해주면 이제 뭐 반도체 쪽이나 그런 쪽을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바이오나 사물 인터넷 등 미래 첨단 분야와 그다음에 수소,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 간에 협력하는 분야가 넓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인식이 좋게 진행될 것 같고요. 두코바니 지역에 이제 8조 원을 들여서 1200메가와트급 원전 한 기를 건설한다고 하니까 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은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안보 평가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의서를 발급해서 올해 11월 달에 그걸 이제 답변을 받을 것이고요. 내년에 입찰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입찰서 평가 및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을 거쳐서 2029년에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2022년쯤 되면 이제 최종 우선 협상자 대상자가 거의 결정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두산중공업이 움직이는 때는 내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일찌감치 이렇게 뉴스가 좀 뿌려지고 있긴 한데요. 너무나 이제 큰 기대를 가지고 주가를 좀 무리해서 사기보다는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두산중공업은 분명히 오른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이제 첫 번째 슈팅에 대해서 오랜 기간 이 과정을 횡보 과정을 겪은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과정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때처럼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는 있지만 저는 이제 7월 21일에 대해서 신주 상장을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력이 어떻게 이 주가를 형성할지, 만약 치고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려가는 구간이 생겨야 되고요. 네, 지금은 뭐 3만 원 이상 자리 잡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는.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단기간에 뭐 40%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50%까지도 하락하는, 40%까지도 하락하는 그런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241선 기점으로 해서 지금 두산중공업 주가가 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41선까지도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신주 상장이 되고 한다면. 그래서 그때는 나중 이야기고요. 지금은 단기간에는 이제 26,000원 정도를 주목을 하시면서 뭐 단기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이 지금 장기 이 우문구름을 뚫어버리고 가격대를 레벨업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라인에서 가격대 형성을 좀 하고 다시 한번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올해 하반기에 조금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이제 확실히 좀 치고 나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저의 목표가 정도는 시가총액이 지금의 정도 2배, 그래서 5만 원 정도까지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 5만 원은 어렵고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5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뭐 저한테 뭐 두산중공업 3년, 5년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주시지만 사실 제가 3년, 5년 이렇게 딱딱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매일매일 리뷰하는 만큼 이 주식시장도 중요하거든요. 주식시장이 지금 고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금리 인상에 따라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느냐, 그것도 참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시황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좀 단기 대응은 다르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두산중공업 장기 분들은 좀 지켜보시고 저는 내년 정도에 한번 이 정도까지 올라가주면 정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확인하고요. 두산중공업은 이 정도 소식 끝내고 제가 이제 조금 준비한 그 자료를 보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아가 이제 두산중공업 주식으로 6,600만 주 정도가 상장이 되게 되고요. 자, 지금 비율이 이제 0.470이죠. 네, 그게 정정이 돼서 0.470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거는 이제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자, 두산인프라코아 주주분들이 두산중공업 주식을 받게 되었을 때 배당 소득세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그건 이제 기준가와 취득가를 차이를 이용해서 거기에 세금 비율 0.154%를 곱해가지고 15.4%죠. 그래서 0.154를 곱해서 그만큼 이제 배당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제 기준가는 6월 30일이죠. 두산중공업의 종가 거기에 0.470 아무래도 29일에 정지가 되다 보니까 그 합병 기준일,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6월 30일에 두산중공업의 종가 0.470 거기에 두산인프라코아 주식수를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가가 그렇게 정해지고 그럼 취득가는 두산인프라코아의 매수 단가죠. 0.689 곱하기 두산인프라코아 주식수입니다. 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 주주분들이 좀 주의를 깊게 보셔야 될 내용인데 왜 여기서 얘기를 하느냐? 자, 이걸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두산인프라코아가 지금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비율이 높고요. 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나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두산인프라코아 매입을 통해서 두산중공업으로 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규모 이 금액에 대해서 이 배당 소득세를 내게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기준가 빼기 취득가 곱하기 이렇게 세금 비율인데요. 기준가가 낮을수록 배당 소득세를 적게 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취득가는 높을수록 적게 내게 되는데 결국에는 취득가라는 것은 두산인프라코아를 이분들이 매입한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가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그럼 얘는 낮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기준가를 낮춰야지 배당 소득세를 적게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준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두산중공업의 종가가 낮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이유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건 이제 타금융소득과 합산을 해서 2천만 원 초과 시 타소득과 합산해서 따로 신고를 하게 되는데, 뭐 이거는 개인들에게만 들어가는 얘기고요. 결국에는 6월 30일까지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좀 더 이상 오르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거나 아니면 조금 더 떨어져야지 이 세력들에게 이 두산인프라코아에서 두산중공업으로 많이 유입되는 그분들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지금 단기 흐름을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추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내일 원자력 수주 저기 아까 체코 원전 찌라시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좀 오를 수도 있지만,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23년에 최종 입찰자가 선정이 되고 2022년 돼야지 이 어느 정도 미국 프랑스, 이 한국 중에 순위가 어느 정도 잡힐 겁니다. 지금 분명히 유리한 입지는 맞지만 지금 당장 주가를 막 급등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미 한 자리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고요. 내일 장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